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는 투자법이라 이렇게 하면 제가 주식 투자가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 그럽니다. 돈 벌 수 있는. 그 도박 마인드만 없앨 수 있다면 재미를 돈 벌어서 나중에 돈이 복리로 돈이 벌리는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죠. 거기 전에 사고 팔아서 단기적 이익을 빨리 벌고 또 다른 주식 사고 이렇게 해서 버는 재미를 알았을 때부터는 주식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투자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부합된 주식. 자, 시대 흐름에 부합됐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바로 자, 부합된 것은 결국은 보세요. 자, 시대 흐름에 부합된 주식이란 것은 시대 흐름 기업 중에 그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또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좋아야 되는 거죠. 미래 가치가. 자, 미래 가치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시대 흐름은. 그러면 당연히 시대 흐름에 부합되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 거죠. 주식이어야 되는 거죠. 자, 산업 성장이 직접적 수혜를 보는, 즉, 그 산업이 성장, 직접적 수혜를 보는 게, 만약에 중소형주 같으면 잠깐 반짝하고 수혜를 보고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들은 그 시대에 좋았다가 잠깐 좋았다가 그 다음에 거의 다 기업이 거의 적자가 나든지 아니면 나빠져서 경쟁 일련 기업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한 몇 개 회사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확실한 몇 개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 확실한 몇 개 주식을 사야만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런 걸 꼭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는데 가장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투자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 뭐 여러분들 다 다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다 요즘 많이 갔으니까 관심이 많아요. 5월 달에 가장 많이 샀던 주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10만 원대는 작년에 뭐 할고 100% 이상 올라오니까 이제 막 사가지고 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기 투자를 해야지 사요. 그죠? 3개월도 갖고 있으면 손해나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알죠? 이거 본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많이 샀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3월달이 2월달, 1월달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팔고 야닉스 팔고 파니까 그때는 내려오니까 6만 원 갖다 내려오니까 5만 원대 오니까 삼성전자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많이 샀는데 현대차도 사고 다 레버리지도 사고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 사가지고 했는데 지수가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다 다른 거 다 올라왔는데 이 주식은 별로 안 올라오니까 삼성 지겨운 거 이제. 삼성전자도. 그래서 5월달에 삼성전자 조금씩 팔잖아요. 그죠? 팔아서 뭐 삽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사는 거죠. 그러면 시대에 맞는 투자를 네이버, 카카오 사는 게 맞아요. 맞는데 10만대 산 거랑 20만대 산 거는 천지 차이죠. 여기서 50%는 뭐 언제든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1년 동안 안 가고 여기서 있다가 10만, 20만, 1년 동안 안 가다가 3년째 100% 올라가면 밑에 산 사람은 3년째 3, 4배가 되는 거고요. 저 위에 산 사람 2배도 안 되는 거죠.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할 때는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매수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카카오를 사가지고 내가 물린다면 추가 매수해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종목을 앞으로 30% 매집을 하겠다 하면 지금 10%, 15% 사고 내려가면 또 더 사고 20% 내려가면 그 다음 내는 더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단가를 싸게 낮춰서 나중에 오랫동안 들고 가서 돈만 생기면 더 사고 해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개인 투자자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법을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투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2010년도 조선시대가 왔습니다. 조선시대니까 조선주 시대, 배. 그래서 왔을 때 1등 수혜주는 현대미포조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현대미포조선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때 당시 현대미포조선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7년 동안 147배 올라갔어요. 저가 대비. 그러면 100배 올라가서 사도 50% 수익이 나는 거예요. 70배 올라갔을 때 사도 바닥대에 70배 올라사도 100%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50배 올라갔을 때 사도 3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조선시대가 끝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조선시대가 왔을 때는 현대미포가 1등주란 것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관련된 부속품 회사들도 엔진, 기계 많죠, 그죠? 기자재도 많고 조선기자재. 근데 조선기자재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제자리 갖고요. 적자 기업이 돼버렸죠, 대다수. 조선업체가 적자인데 관련된 중소업체는 거의 다 망하든지 거의 다 망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건 또 올라가면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대다수가. 그래서 그런 것을 사기 때문에 빨리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 수준 가고 매매를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중소형주 해도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연세 들어서 내가 잘 모른다면 1등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늦은 것 같지만 결국은 크게 성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선시대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 여행이나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게 여행이나 면세점, 화장품이 이럴 때는, 그럼 1등 수혜주가 뭘까 찾으면 그때 아모레 퍼시픽이겠죠. 분석. 아모레지에 200배 올라갔습니다. 기본. 그러면 여행이 많이다. 중국 사람들이 도시에 짓고 나서 여행을 다니면 당연히 면세점에서 물건도 사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많이 사고. 그럼 우리나라 1등 아모레 퍼시픽이었으니까 많이 가는 거죠. 끝없이 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맞는 투자는 그때 시대에 맞게 초기에 좀 사시면 가장 좋아요. 초창기에 많이 사놔야 되는 거죠. 즉 산업이 성장할 때 초기 단계, 성장 초기라든지 도입기라든지 성장 초기에 사야 되는 거죠. 끝없이 많이 사주면 그 한 종목으로서 인생 역전이 되고도 남습니다. 거의 최소한 10배씩 가니까 기본. 10배는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선 1등주 2010년도 초였죠. 그 다음에 2000년도 초. 그 다음 2010년도 초부터는 여행주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갔죠. 그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래서 조선 1등주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많이. 지금은 그러면 이때 보세요. 2017년도가 고점이었죠. 자, 현대중공업은 2017년도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50만 원 갔다가 다시 30만 원, 20만 원 왔다가 다시 55만 원 갔다가 고점 갔다가 끝났어요. 2011년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대형주고요. 현대미포조는 중형 선박이었죠. 그죠? 그러면 중형주 거의 선박만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 그 매출이 가장 빨리 이익으로 발생되고 가장 또 이익의 기여도가 가장 컸어요. 그죠? 현대미포가. 그러니까 현대미포를 쌀 때 샀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1,300원대에서 20만 원 정도. 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2007년도 그때부터는 팔면 조선은 2008년도 위기가 오고 나서 조선시대가 한 10년 동안 이어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로 배를 한번 만들면 한 15년, 20년 이렇게 이제 교체를 안 하니까 배를 한번 만들면 중형선박 2년 정도 만들고요. 대형선박 3년 정도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10년 정도는 성장을 해요. 그러면 주식을 팔 때는 10년 동안 하는 거 10년 뒤에 10년 뒤 만든 것은 15년 뒤에 그때 또 새로 교체 수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2000년도 초반부터 조선을 발주를 계속 했으니까 중국
물량 나르고 그럼 중국이 도시를 다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물동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배를 더 이상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 정도부터는 중국이 다 산업, 그 도시가 10년 동안 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배를 발주할 일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인가 2007년도 다 팔아야죠. 3년 전에. 다시는 조선주를 머릿속에 지우고 안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조선주가 폭등했죠. 오늘 개인 투자자 많이 샀더라고요. 아직도 주식의 조선주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직도 적자가 겨우 면해가지고 있는데 수주를 요번에 했으니까 한나라에서 많이 수주를 했으니까 앞으로 좋아진다고? 나빴다. 좋아지긴 좋아지. 과거의 영광을 회복을 못하죠. 그죠?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보호무역이 더 극성을 부리는데 어떻게 물동량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기술적 매매죠. 그죠? 그럼 오늘 아침에 20% 이상 떴어요. 어제 막 엄청난 수주를 샀다고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20% 올라갔을 때? 대우조선해양도 뭐 20% 이상 갔다가 10% 초반 끝나. 한국조선해양 20% 올라갔다가 4% 5%로 끝났죠. 그 위에 물린 사람 어떻게 할까요? 회복되겠지. 좋아진다는데. 최근에 산 사람들은 팔고 나왔어야 돼. 오늘 고점에서.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쳐다보는 게 가격이 싸니까. 50만짜리가 10만 왔으니까. 20만짜리가 지금 3만에 와 있으니까. 옛날 20만 갔죠. 여기. 지금 3만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눈만 뜨면 수주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몇십 프로 먹으려고 그러다가 당연히 먹을 수는 있죠. 그 종목도 몇십 프로인데 이거 종목 저 종목 사니까 결국은 계좌를 좀 이렇게 잠깐 장이 좋으니까 이때는 돈을 버려. 그죠? 계속 주식은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장을 못한 데 나라가 세계가.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야? 1년 뒤에부터는 뭘 주식 안 하면 되겠죠. 벌었다. 그죠? 그것도 여유가 있는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암울해지다. 그럼 화장품 주식도 그냥 단기 매매는 20, 30% 해도 되겠지만 그조차도 정말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죠. 화장품이 잘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죠? 사드 피에로에 2015년도 끝없이 빠졌어요. 이것도 970원짜리였어요. 2000년도 초에. 그게 3만 원 정도 이렇게 갔다가 21만 원까지 2015년도 5월까지 21만 원 갔어요. 그럼 2만 원 사도 1,000원짜리가 2만 원이면 20배 올랐잖아요. 그죠? 2만 20배 오르고 사도 거기서도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 관광 싹쓸이 해갔잖아요. 그죠? 그때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기 초창기라든지 그때 우리나라 막 관광 오고 그때 화장품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모레질 1등주. 그러면 10배는 기본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15년도 고점쯤 계속 지금도 보세요. 음봉이 이렇게 떼죠. 그죠? 자, 올해 폭락한 거 말고요. 2018년도 폭락했잖아요. 그죠? 19년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도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나는 왜 15년 이후부터 화장품이 뭐 사드가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그러면 또 샀다가 또 단기 매매가 안 물리면 또 본전 가겠지? 분석이 전혀 되지. 예측이.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짧게 매매해서 내가 나오려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20만 가다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뭐 코로나가 해결되면 중국 관광에도 들어오고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은 중국에도 명품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좋은 거. 기술력이 다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뭐 설화수부터 이런 건 뭐 좋지만 그래도 명품 이미지 있어요. 그죠? 그래도 가격보다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리고 또 고령화 진입하고 있으니까 계속 중국도 이제 쉽게 과거처럼 영광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매매야 뭐 몇십 프로 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다수 분들이 주식은 이제 빨리 먹고 나와서 뭐 다시 다른 거 사가 또 먹고 하면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안 되는데 나는 되겠다고 착각하고서 이런 걸 매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주식을 제가 주식 투자가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직장이나 사업하지 않는 분들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내가 버릴 종목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자, 조선주 버리고, 머릿속에 지우고, 자동차주 버리고, 화장품 버리고, 기계주 버리고, 엔진주 버리고, 소형주 버리고, 테마주 버리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그 산업 한 몇 개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매매하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동학개미에서 올해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손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7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 사고 2등, 현대차 3등, 하이닉스 4등 뭐 코스닥스 레버리지 요즘 인버스도 많죠. 그죠? 샀어요. 그죠? 시대에 맞는 투자라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왔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온다. 메모리 반도체 계속 옛날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 때는 메모리 반도체 1등주 사면 되죠. 그럼 1등주가 메모리 반도체 1등주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1등이죠. 전체로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면 삼성전자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1등주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주는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배워야 산다고 숱하게 2016년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2016년도 5월달, 6월달에 하이닉스 25,000 할 때 4만대는 가니까 많이 사라고 그러죠. 그죠? 공개방송부터 강연회부터 하이닉스 사라고 엄청나게 추천했어요. 그죠? 2만원대, 3만원 전까지. 삼성전자는 물론 되죠. 그럼 삼성전자는 150% 올랐고 100만에서 280만 갔지만 거의 150%예요. 그죠? 108만 원 정도. 그래서 하이닉스는 25,000원, 10만 원 갔으니까 4배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1등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게 메모리 반도체 시대 1등주는 바로 하이닉스고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1등주는 바로 DB하이텍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커죠. 근데 주가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한 업체는 DB하이텍인데 물론 위탁 생산도 삼성전자 하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죠? 개념이 좀 달라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 삼성전자는 거의 메모리처럼 대량 생산, 기술력으로 대량 생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DB하이텍은 다품종 다량 생산을 해서 중소형사부터 이래서 다양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사람의 눈과 오감을 대신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는 지금 많이 소요되진 않아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10만 개도 안 만들어집니다. 대다수.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로봇 이제 걸어다니는 이제 식당 배달하는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하는 거 서빙 로봇이다. 그러면 서빙 로봇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DB하이텍에서 생산해줘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그걸 라인 만들어 하면 할 필요 없고 규모의 경제에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왔을 때는 SK하이닉스, 비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놈은 DB하이텍.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등주를 찾는 거죠. 그러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4배가 올랐을 때 왜 4배가 올랐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인공지능 2016년도 3월에 알파고가 나와서 바둑기사랑 경쟁에서 이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아주 중요한 거다. 인간을 대신하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인공지능을 하려면 결국은 그 구글의 데이터센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해서 그 학습지능 알파고 그게 이겨버린 거 사람을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그죠? 그게 인공지능이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를 그동안 있는 데이터를 많이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 해당 인프라 구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인프라. 자, 인프라 구축이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고요. 인프라 구축된 거 써는 게 비메모리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중국이 서부 대개발 할 때 중국이 엄청난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럼 인프라 구축을 하잖아요. 땅 파고 굴삭기가 필요하죠. 집 짓고 철강부터. 그 다음에 원유, 석유, 원자재 날라야 되니까 수송선부터 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하면 그 인프라 구축이 된 도시가
서부 대개발 도시가 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가장 큰 수혜주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짓고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프라를 구축해놔서 그 다음에 콘텐츠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먹고 쓰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니까 삶 소득이 높아지니까 여행도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은 여행 다니고 그게 우리나라 2010년도에 화장품이나 이런 게 수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럼 인공지능은 인프라 구축,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이 지어. 구글도 엄청나고요. 지금 뭐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 앞으로 엄청 짓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016년도입니다. 여기서. 그럼 2010년도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3배, 4배 뛰면서 주가도 막 3, 4배 뛰잖아요. 그죠? 그때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거죠. 2016년도, 17, 16년도에.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보고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 가지고 장기 투자, 저는 하이닉스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 시대는 성장 중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은 이렇게 요즘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가 낸더 설비 정설한다고 뭐 9조 원인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지난번에 또 비메모리 반도체 극자회선 위탁 생산 쪽에 한 8조를 투자하고 지금 15년부터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낸드에서 뭐 이제 1등이니까 2등하고 초격차에서 많이 가고 있어요. 기술력으로 6세대로 해서.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런데 그죠? 근데 이 낸드가 지금 그렇게 수익이 안 좋아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 5G라든지 인공지능세에서 뭐 기계가 된다면 뭐 낸더 메모리도 많이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도 데이터 센터가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80%까지 지어져. 올해까지 하면 데이터 센터가 각국의 데이터 센터는 거의 60%에서 80% 거의 다 지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2, 3년 뒤부터는 내려간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그렇게 다 지어놔고 인프라 구축되면 인프라로 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몇 년 뒤부터는 성장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삼성전자도 그러면 안 가겠다. 그죠? 삼성전자도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투자 포인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가전 안 되고요. 휴대폰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다 안 좋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방송에서 계속. 자, 1년 동안 자동차 공장, 냉장고 공장, 세탁기 공장, 다 휴대폰 공장, 다 문 닫고 생산 하나도 안 해도 세계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 안 한다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거 삼성전자도 그걸로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주식 투자자 초보자들이 올해 삼성전자 많이 산 것도 과거에 삼성전자가 위기 때 사면 많이 올라가. 그것은 계속 성장을 해서 1등주에서 왔는데요. 가전 성장 있고 휴대폰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성장하고 이제 남은 것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가치를 보고 사는 것은 삼성전자는 괜찮고 그다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든 그 시대를 극복해가지고 시대에 맞는 걸 계속 가요. 그죠? 그러면 사업을 계속 가겠죠. 앞으로 자율주행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1등 주니까 그런 의미로 사는 것은 괜찮고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포인트로 사는 건 괜찮아요. 300조 이상의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1등을 가면 그러면 지금 300조 시가총액에서 한 700조까지는 가겠죠. 충분히. 앞으로 10년 안에 TSMC를 따라잡는다면 그러면 주가라는 게 300조 대니까 600조, 700조, 100% 수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 시가총액도 모르고 삼성전자 사신 분들 전부 다 도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이렇게 하죠. 주식 처음에 삼성전자 사도 좋아요. 그죠? 모르면 삼성전자 사고 그 공부를 더 해보면 삼성그룹주를 난 제일 좋아. 믿을 수 있어. 그럼 삼성그룹주 중에 삼성전자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했어요. 시대에 맞는 투자 뭘까 고민하다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없겠구나. 그러면 삼성그룹주 시대에 맞는 투자가 뭐일까 종목? 그거 삼성 SDI죠. 그죠? 제가 2016, 17년 계속 이야기하죠. 자동차주 다 팔아서 장기 투자자가 마찬가지. 삼성 SDI 사라 그죠? SDI. 그럼 메모리 반도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성장 못해요. 내년에 성장 해봤자 뭐 7%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DB 하이텍이에요.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식이 데이터를 그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가 서버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갖다 써야 돼. 썼던 게 뭐 CPU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 쓰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응용 활용하는 게 바로 비밀 반도체들이죠. 대다수. 그래서 비밀 반도체 수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요즘 이제 DBRT 보면 뭐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배씩 이렇게 늘어났죠. 코로나가 뭔 상관이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죠? 과거는 휴대폰이 재고 조정이 있을 때 2018년 재고 조정일 때 이 주식도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휴대폰 이런 관련된 부품이 많이 줄고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CCTV, 드론,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일본의 업체로 통해서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었어. 그 매출 비중에 고부가치, 마진 높은 제품들로 자꾸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또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어떤 분 혹자는 이렇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이렇게 이야기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자, DB하이텍은 시설 증설을 안 해가지고 대규모 시설 증설 안 하니까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면 안 된다. 많은 때도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러면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DB하이텍은 지금 몇 년 전에 월 9만 장의 웨이퍼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14만 장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13만 6천 장, 14만 장. 얼마? 3년 동안 40%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웨이퍼 사용률 30, 40%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사양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에 거의 800억 정도나 1000억 내외는 시설 증설을 합니다. 비밀 반도체가 조금씩 성장해왔거든 그동안.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 언택트 산업이 뜨고 앞으로는 기계화 산업이 더 뜨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 대신에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작년 초에 1월 초에 9,900 얼마 찍고 지금 33,000원까지 왔었죠. 3배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폭락했을 때 많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밀 반도체 수혜 1등주였다는 거죠. 이런 걸 미리미리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방송에서 야인시대 때 많이 해드렸고